안녕하십니까. 야담 선비입니다. 선견지명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러 가시죠. 재상 이동고의 가문은 대대로 한양 도성 안에 살면서 많은 권력과 재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드넓은 농장을 관리하는 청지기 중에는 피씨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해 동안 일을 시켜도 언제나 조심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에 재상 대감은 그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청지기 피씨 또한 타고난 성실함으로 비록 신분은 대감댁의 노비이지만 그 인근에 살면서 전장묘를 내고도 농작물 수확량이 늘 많았기에 그리고 넓은 농장을 관리해준 품삯까지도 받으니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피씨에게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대감에게 아뢰입니다. 날이 제 딸아이 홍기가 찼는데 내릴 사위를 얻어 말년을 의탁하려 합니다. 사위감 얻는 일은 오로지 나리의 분부만 따르겠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그로부터 한 해가 다 지나 피씨의 딸이 16살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궐에서 돌아온 대감이 급히 피씨를 불러 말합니다. 오늘 드디어 자네 사위감을 찾았네. 그리고는 하인들을 불러서는 지금 즉시 육조거리 한성부로 가보거라. 그 앞에 가만히를 덮고 앉아있는 젊은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와야 하느니라. 하인들이 달려가 보니 과연 한 남자가 거짓골로 앉아있었는데 재상대감의 명이라며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대감 어른이 무슨 일로 나를 찾는단 말이오. 일 없소.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고 나서야 겨우 그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너는 아내를 얻고 싶지 않느냐? 관심 없습니다. 대감이 여러 번 설득시키고 권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수긍을 합니다. 피씨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더벅머리에 남노한 거지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놈에게 청을 드리고 있는 대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따로잡지 말고 바로 내일 혼례를 올리도록 준비하시게. 아니면 이 사람을 잃을 것이야. 피씨는 너무나 괴이하다 생각했지만 감히 대감의 명이라 거역할 수도 없고 다음날 바로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내를 얻고 난 뒤에는 그 사위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서지 않고 밤낮없이 잠만 자는 겁니다. 사위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피씨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집안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게을러서 아무 쓸모없는 놈이라 욕을 쏟아부어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사위는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고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는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자네, 오늘은 무슨 일로 빗질을 하고 세수까지 했는가? 오늘 재상 어른께서 찾아오실 겁니다. 말이나 다를까 얼마 후 대감이 급히 찾아와서는 그 사위의 손을 잡고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일어날 병고를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천운이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너는 여기 처가 식구들을 구시할 것이니 그때 반드시 우리 식구들도 함께 구해주어야 한다. 너만 믿는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대감이 떠나가자 집안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뭔가 비범한 사람일 거라 생각하며 그 대접도 달라집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저녁 피씨가 대감 댁에서 돌아와서는 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급히 사위가 말합니다.
장인어른, 지금 바로 대감댁으로 가셔서 임종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나리께서는 저녁 진치도 잘 드시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빨리 가셔야 합니다. 어서요. 피씨는 의심스럽기도 하고 괴이하다 생각했지만 마지못해 대감댁으로 가봅니다. 문 밖으로 대감의 기침 소리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급히 아래고는 방으로 들어가는데 자네가 다시 어쩐 일인가? 사위가 황급히 가보라고 해서 어찌 잠깐 사이에 병환이 이리 위급해졌습니까? 대감의 아들도 급히 달려오고 자네 사위는 앞을 내다보는 재주를 가진 위인이야. 너희 모두는 그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니라. 꼭 명심하거라. 그리고는 세상을 하직합니다. 십여 년이 흐른 어느 날 사위가 갑자기 피씨에게 말합니다. 제가 처가에 들어오고 나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장인어른께서 수천금을 마련해 주신다면 장사를 해보겠습니다. 피씨는 대감의 요원도 있고 해서 바로 수천금을 마련해 줍니다. 사위는 그 돈을 갖고 떠났다가 6, 7개월이 지나서 돌아오는데 빈손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수천금을 마련해 주신다면 반드시 장사를 잘 해보겠습니다. 피씨가 또 돈을 마련해 줍니다. 1년이 지나자 다시 사위가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이번에도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장인어른 뵐 면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인어른의 집과 세간을 모두 팔아 제게 주신다면 꼭 그 손실을 만회하겠습니다. 피씨, 이제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안 사람들 모두가 말렸지만 다시 가산을 전부 정리해서 사위에게 주고는 자기 식구들과 함께 남의 집을 빌려서 거처하게 됩니다. 다시 1년쯤 지나서 사위가 돌아오는데 또다시 빈손입니다. 이번에는 더 큰 낭패를 당하여 주신 돈 모두를 잃었습니다. 부디 대감님 댁 아드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대감의 아들을 만나서도 다시 수천금을 청하였고 그 아들 역시 아버지의 요원에 따라 아무 말 없이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돌아와서는 그 아들에게 이제 거의 성사되어 가는데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대감댁 집과 논밭을 모두 정리해서 돈을 마련해 주십시오. 모두들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지만 이제 이 지경까지 왔으니 이판사판입니다. 집안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는 돈을 전해줍니다. 어찌 되는 걸까요? 그 뒤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사위가 돌아오는데 처음 돈을 가져간 이후로 지나간 시간이 거의 7,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양가의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이미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여기 한양에서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에 작지만 거처 두 곳을 마련해 놓았으니 그곳에서 생계를 도모하는 게 어떠한지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두 집안 모두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자, 그리하여 양가의 식구들은 모두 그 사위를 따라갑니다. 여러 날 길을 가다 보니 어느 산골짜기에 이르렀고 청길이나 깎아 세운 듯한 높은 절벽이 막아섭니다. 길도 끊어져 버리고 양가 식구들은 서로 바라보고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그런데 조금 뒤 석벽 위에서 비단으로 된 새끼줄 수식가닥이 내려오는 겁니다. 양가 사람들이 새끼줄로 몸을 동여매고 조심하여 그 위로 올라가 보니 산 뒤편으로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수십 채의 집과 함께 곡식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조그만 골 하나에 무릉도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일행은 기와집 2군데에 각기 나누어 거처했는데 쌀을 비롯한 곡식은 물론 비단 이불이나 그릇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양가 집에서 가져온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는 이곳에 땅을 다지고 집을 지었으며 곡식을 심어 그 삶의 터전을 차곡차곡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자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한양이 함락되어 궁이 불타고 수많은 백성들이 도륙당하는 전란 속에서도 그곳 산속 깊숙한 곳까지는 화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8, 9년이 지나고 전란이 끝나자 대감의 아들네 식구들은 산을 벗어나서 충주 땅에 정착하였는데 그때도 그 사위가 모든 가산을 다 마련해 주었다 합니다. 피신의 식구들은 그 후로도 그곳 무릉도원 같은 산속에서 머물렀는데 자식들이 번성하고 평생 먹고 살 걱정 하나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그 사위의 성견지명이 참으로 대단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허름하고 남루한 비록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위가 지닌 재능을 알아본 대감의 안목이야말로 제일이었겠죠. 감사합니다.